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IBS의 팔레트 스노우 화이트 진행을 맡은 이정민입니다. 와, 방금 말했듯이 오늘 IBS 팔레트에 스노우 화이트라는 색을 담아왔어요. 과연 오늘 담아온 스노우 화이트라는 색이 오늘 방송과 어우러져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는 방송이 마칠 때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 IBS 팔레트, 요즘같이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 마음을 따스히 녹여줄 영화 한 편 들고 왔습니다. 바로 2017년에 개봉한 I Can Speak라는 영화인데요. 영화에 대해서 즐겁게 같이 이야기 나눠볼 진주여자고등학교 방송부 IBS의 은서씨, 보연씨, 영희씨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스노우 화이트에서 I Can Speak라는 영화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은서씨. 네,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I Can Speak는 저희가 개봉 당시에 바로 봤던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기 직전까지 영화에 대한 그 어떠한 내용도 모르고 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를 보고 난 후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을 만큼 생생해요. 이 영화는 근본적으로 다루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회적이면서 우울담 형식으로 다루면서 우리의 일상에 가깝게 다가와 더욱 큰 울림을 줬기 때문에 아주 인상 깊은 영화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생각나는 영화라 이번 기회에 청취자분들께도 소개하면서 그때 감동과 배움을 되살리면 어떨까 싶어 추천하게 된 영화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 영화 내용을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라디오를 더 잘 즐기실 수 있도록 영희씨가 영화 간단한 줄거리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영화 I Can Speak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영화의 주인공은 오직 원칙과 절차가 답이라고 믿는 구급 공무원 박민재와 민원 접수 건수가 무려 8,000건을 넘는 구청의 블랙리스트 1호 도깨비 할머니 나옥분입니다. 이 영화 초반에는 민재와 나옥분 할머니의 이제 팽팽한 긴장감 속에 민원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영화 중반부부터는 이제 나옥분 할머니가 민재에게 미국에 있는 남동생을 이유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옥분 할머니가 영어를 배우려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사실 나옥분 할머니는 아픈 과거를 지닌 위안부 피해자였습니다. 나옥분 할머니의 오랜 절친인 정심 할머니의 말을 미국 의회에서 전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민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더 적극적으로 할머니를 도와서 영화 후반부에 미국 위안부 사죄 결의안의 증인으로서 나옥분 할머니의 말을 전할 수 있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사건에 대해서 도입부에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후일담 형식으로 드러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사건과 그 의미를 대중들에게 약간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서씨, 보연씨, 영희씨는 I Can Speak를 보고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한데 혹시 영희씨부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이제 제가 영화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나옥분 할머니가 자신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한 장면이에요.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옥분 할머니가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보면서 저도 막 눈물이 주룩주룩 났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커다란 무덤에 비해 나옥분 할머니가 더욱 작고 왜소하게 보여가지고 외로운 감정 또한 막 극대화돼서 느낄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보연씨? 저는 옥분과 진주댁이 서로 마주보고 진실된 감정을 말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려요. 특히 카메라가 불안하게 떨리면서 촬영되는 게 마치 둘의 감정을 보여주고 그게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저도 느낀 점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How are you였는데요. How are you라는 게 How are you라는 영어 회화 문장은 옥분 할머니의 영어 학습에서 아주 첫 단계이기도 하지만 누군가 옥분이 할머니에게 꼭 건넸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위안부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었을 당시에는 피해 당한 사실이 남들에게 알려지면 수치스러운 일로 치부됐기 때문에 꼭꼭 숨겼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실을 감췄던 옥분 할머니의 지난 60년은 혼자 감당하기에 진짜 안녕했을까요? 진짜 절대 아니죠. 그때 겪었던 순환들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덮어두기만 했으니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영화 후반부에 옥분 할머니가 민재에게 그 당시 사진을 보여주면서 잊고 싶은 과거지만 사진을 버리지 않았어. 잊으면 지는 거니까 라고 말한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다들 이 장면 기억하시죠? 네. 그 옥분 할머니가 혼자 지내온 긴 시간의 아픔과 외로움이 저한테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사였던 것 같아서 아주 크게 와닿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길고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일본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 장면은 이러한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혹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아, 네, 네. 당연하죠. 그 옥분 할머니가 20년간 8,000건의 민원을 넣었잖아요. 네. 이 장면을 보고서 이제 영화 초반까지 저 또한 이제 극중 주변 인물들처럼 옥분 할머니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야 이제 옥분 할머니가 왜 그토록 민원을 넣으며 살아야 했는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옥분 할머니가 민원을 넣는 행동이나 구청 직원들이 할머니를 무시한 행동에는 각각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옥분의 많은 민원 제기가 제대로 해결됐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공무원들이 눈 맞고 귀 맞고 기피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공무원은 사과하지 않은 일본에 대변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사실 저도 은서 씨처럼 영화 초반에는 막 나쁜 할머니가 민원 넣는 게 조금 답답하고 막 오지랖이 넓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민재가 나쁜 할머니 민원 내용 읽을 때 보니까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시장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앞장서서 해결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막 나쁜 할머니의 진심을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 같은 영화를 보고도 깊고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지금쯤 다들 영화 내용에 푹 빠져 있으실 것 같은데 영화 중간에 옥분 할머니와 민재가 진주 슈퍼 앞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잠깐 흘러나왔던 노래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네. 당연하죠. 그때 나왔던 두 노래 중에 한 곡을 I Can Speak 나옥분 역의 나문희 배우님이 직접 부르셨다고 하는데 이쯤에서 안 듣고 갈 수 없겠죠? 네. 나문희의 꽃반지 끼고 들려드릴게요. 생각난다 그 오솔길 그대가 만들어준 꽃반지 끼고 다정히 손잡고 거닐던 오솔길이 이제는 가버린 가슴 아픈 추억 생각난다.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니까요. 나문희 배우님이 직접 OST 부른 것도 진짜 놀랍고 신기한데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저도 궁금해서 간단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영화는 2007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위안부 사제 결의안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군자 할머니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라고 해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영화는 감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옥분 할머니가 민재에게 영어를 배워 청문회에서 영어로 증언을 하는 것으로 그려졌지만 당시 이용수 할머니는 한국어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오, 진짜 신기하다.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영화 속 많은 비하인드가 있잖아요. 네, 보현 씨가 좀 자세하게 조사하셨다고 하니 한번 들어볼까요? 네. I Can Speak는 시나리오 공모전 단손작인데요. 2014년에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나리오 기획안 공모전에서 무려 75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작품입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분노와 슬픔을 전제로 하는 위안부 접근 방식을 발랄하게 비틀어냈다라는 호평도 받았었네요. 그리고 앞서 은서 씨가 말했듯 실화가 반영됐다는 사실 아실 거예요. 네. 이제 거기서 핵심은 바로 결의안 HR 121호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결의안 HR 121호의 중요 내용이죠. 이제 이 결의안이 채택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KACE 김동석 3인 인사가 그 인물인데요. 네. 고 김군자 할머니를 미국 워싱턴으로 초청하고 2007년 결의안이 채택되고 2010년 만장일치가 되기까지 발로 뛰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시기에는 친일본 성향을 지닌 하원 의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한일 외교 문제로 다하기가 어려웠어요. 김동석 3위이사는 인류 보편의 가치, 여성 인권 문제를 적극해 설득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분이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있나요? 몰랐어요. 어디에 나왔어요? 이제 금주와 함께 청문회에서 옥분을 돕는 모습으로 잠깐 나왔다고 하네요. 혹시 또 다른 비하인드 같은 게 있나요? 제가 하나 더 말해보자면 네. 이 영화에 나오는 옥분 역의 나문희 배우와 진주땡 역의 엄혜란 배우는 I Can Speak가 세 번째 호흡을 맞춘 작품이라고 합니다. 연극 잘 자요 엄마,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로 모녀 연기를 풀어냈고 이번 영화에서는 진주택과 너옥분의 허물없는 친구 케미를 보여줬습니다. 엄혜란 배우의 어머님이 너는 나문희의 딸이다 라고 하면 실제로도 친한 관계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영화 I Can Speak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느낀 점 간단히 얘기해볼까요? 네, 그럼 제가 먼저 말해볼게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영화 중 나옥분 할머니가 민재한테 60년 전에 위안부 사진 보여주면서 난 이 사진을 버릴 수가 없어. 버리면 잊어버릴 테고 잊어버리면 지는 거니까. 이제 이 대사를 듣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간 제가 좀 우리나라 역사에 무지했던 걸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또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위안부 관련 기사들이 하나둘 떠오르게 됐습니다. 또 영화 I Can Speak는 이야기가 너무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되지 않고 막 중간에 좀 코믹한 요소들도 찾아볼 수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를 통해 서로 다양한 이야기와 감정을 나눌 수 있어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일기처럼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단순히 느낀 점이 아닌 비하인드와 같은 영화 뒤의 이야기를 찾으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이 존경스럽고 이제 저도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사실이나 알려야 하는 사실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네요.
저도 평소에 영화를 즐겨 보면서도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고민해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매번 영화를 보고 깨달은 건 많았지만 일상 속에서 바로 잊혀졌었는데 이번에는 영화를 보는 게 끝이 아니라 보고 난 후에 작품에 대한 제 생각도 정리해 말하고 다른 분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같은 영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여유가 생긴다면 더 다양한 작품과 분야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저도 평소에 영화는 좋아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것에 대해서 깊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못 가진 것 같아서 영화를 보고도 뭔가 계속 찝찝한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이번 라디오를 통해서 다른 분들의 다양한 느낀 점뿐만 아니라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알 수 있다는 그런 영화 토론의 매력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식적인 영화 모임에도 가입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뜻깊고 소중한 시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쯤에서 스노우 화이트는 마무리하고요. 다들 혹시 오늘 방송 색깔 스노우 화이트의 의미를 짐작해 보셨나요? 조금 스노우 화이트 즉 하얀색이죠. 하얀색은 심리학적으로 빈 슬레이트처럼 새로운 시작이나 출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분 할머니가 홀로 외롭게 지내다가 민재, 영재라는 가족이 생기고 그다음 이제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히면서 역사적 그늘의 아래에 있던 위안부 사건에 대한 일본의 잘못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그 행보가 옥분 할머니에게는 인생에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스노우 화이트라는 색을 담아와 봤는데요. 다음 IBS 팔레트에 저희가 담아올 색깔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저희 라디오 방송이 어땠는지 혹은 I Can Speak 영화 본 적 있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밑에 댓글에다가 이야기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귀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안녕! 안녕.